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이 손가락 딸깍딸깍하는 이 방아쇠 손가락이 정말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손을 많이 써서 이게 생겼어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거의 한 80%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줄이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손가락이 아프고 걸리는 것이 일을 많이 하거나 손가락을 많이 써서 그 다음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책이나 논문에도 반복적인 손 사용을 위험 요인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오래 보고 제가 직접 통계를 내보니 이 책에 통계를 내놨거든요. 그 설명만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즉, 방아쇠 손가락은 혹시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게 아니고 손 쓰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생기면 많은 분이 먼저 자기 생활부터 돌아보고 집안일 한 거, 그리고 공구를 쓴 거, 골프 쳐서 그런 거, 휴대폰 많이 봐서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자책합니다. 내가 좀 손 좀 덜 쓸 걸, 이렇게 자책하는 거죠.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손바닥의 좁은 그 통로를 지나다가 걸리는 것이 이 병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고리를 A1 도르래라고 하고 힘줄을 지나가는 작은 터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세게 이렇게 오래 쥐는 동작이 이 부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부담을 주긴 주죠. 근데 문제는 많이 써서 생겼다. 순전히 많이 쓴 것 때문에 생겼다. 이게 큰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치료와 예방의 방향이 통째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거는 일부 사실이지만 손을 많이 쓴 탓으로만 돌리면 자연히 예방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방하는 그 비슷한 방법, 즉 손을 덜 쓰는 방법에 뭔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일이나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병은 제 데이터상으로는 손을 아껴서 막아지는 병이 거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에 아무리 신경 써도 헛수고가 되기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 손을 덜 써서 고쳐보려고 일을 줄이고 운동을 끊고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생활만 망가지고 병은 그대로인 셈인 거죠. 봐야 할 것은 손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손가락이 실제로 걸리고 그리고 통증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얼마나 내가 불편한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인을 자꾸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방아쇠 손가락의 병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아쇠 손가락이 초기라면, 증상이 별로 없다면 손 사용을 좀 줄여보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딸깍딸깍거리는 이 걸림이 뚜렷해지고 손가락을 펴는 게 어려워졌다고 하면 손을 덜 쓰는 것만으로는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인지 확인하려면 많이 쓰는 손에 생기는 병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손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병원 자료 중에서 이분이 손을 많이 쓰는 분인지 안 쓰는 분인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손을 쓴 것이 몇 시간 썼는지, 하루에 몇 시간 썼는지, 그리고 힘의 강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쉬면서 했는지 안 쉬면서 했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우리가 기록을 할 수는 없고, 그런 거를 너무 꼬치꼬치 묻다 보면 연구 목적이 아닌 다음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그렇게까지 쓰진 못합니다. 최근에 손을 많이 써서 방아쇠 손가락이 생겼다. 환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게 뭐 몇 시간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썼다. 그렇게까지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차트에서 우리가 완벽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언제부터 아팠는지는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있고 또
더 완벽한 자료는 이 방아쇠 손가락이 생긴 그 위치가 몇 번째 손가락인지 그건 무조건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1, 2, 3, 4, 5 중에 무조건 알 수 있고, 또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또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는 기억에 기대야 되고, 수치로 딱 정하기는 어려워서 부정확하지만 어느 손에 생겼는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무슨 손가락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점에 있어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9, 왼손잡이가 1 해서 9대 1로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또 연구에 따라서 쓰는 것이 거의 오른손을 9 정도 쓴다, 이렇게 보고하는 연구도 있어요. 물론 일을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힘을 주고 할 때도 있지만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글씨 쓰고 젓가락질하고 칫솔질하고 그리고 물 건드는 동작 대부분을 오른손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라면 오른손에 훨씬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그 결과에 대한 예상이죠. 그래서 손 사용량만 따지자고 하면 오른손에 생기는 방아쇠 손가락이 7, 80% 정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환자 913명, 손가락 1504개를 정리해 보니까 이게 왜 1504개냐면 기간을 한정시켰어요. 한 2년 내로 기간을 한정시켜서 그분들을 이거를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1504개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2년인지 1년 반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책에 써 있습니다. 예. 어쨌든 1504개의 그 손가락을 정리해 보니까 오른손에 생긴 것이 52%, 왼손에 생긴 것이 48%로 거의 같았습니다. 많이 쓰는 손에 훨씬 많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설명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오른손이 그래도 조금 많지 않았냐. 근데 이걸 퍼센트로 따져보면 이게 5%가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따져보니까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에 먼저 생기는 분도 있고, 손을 그렇게 많이 쓰는 직업이 아닌데 여러 개의 손가락에 생기는 분도 있고, 반대로 평생 손을 험하게 쓴 분인데 이분은 뭐 다른 질환으로 오긴 했지만 방아쇠 손가락은 한 번도 안 생긴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장 잘 생기는 손가락 순서도 그렇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많고 약지, 그 다음에 엄지, 검지, 새끼손가락 이런 순서인데 이 순서가 오른손 왼손이 똑같았습니다. 손 쓰는 방식이 원인이라면 이렇게 좌우가 똑같을 수도 없죠. 그리고 사람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손 쓰는 방식도 다른데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생기느냐? 근데 현대의학도 힘줄이 이렇게 방아쇠 손가락에 생기게 하는 근본 원인인 손가락 힘줄이 왜 두꺼워지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은 좀 있어요.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추측되는 원인, 그리고 일부 알고 있는 원인은 딱 있지만 전체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방아쇠 손가락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치에 빗대 보겠습니다. 충치는 그 속에서 이미 조용히 썩고 있어도 한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딱한 것을 씹는 순간 갑자기 아파지죠. 그러면 이가 아픈 분들은 음식이 아프게 했다 나를, 이거 씹은 것 때문에 내가 이가 망가진 거 아니냐.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이였다면 딱딱한 것을 씹어도 아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날 씹은 그 음식이 충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 있던 이가 그 자극 때문에 충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 뿐입니다. 방아쇠 손가락도 비슷합니다. 힘줄이 이미 두꺼워지고 부어 있고 걸리기 직전까지 빡빡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손을 무리 한 날 그 부기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이 힘줄이 A1 도르래를 통과하지 못하고 딸깍하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딱 걸려버리는 거죠. 손을 많이 쓴 것이 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근본 원인인 힘줄이 두꺼워지는 거나 힘줄막이 부어 있는 것은 이미 있었는데 이미 있던 문제를 손을 많이 씀으로써 겉으로 드러낸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체질하고 가족력이 그래서 꽤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족 중에 손가락이 잘 걸리는 분, 지금 방아쇠 손가락이 있는 분이 있거나
본인도 한 손가락이 아니라 여러 손가락에 반복해서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손을 덜 써도요. 손을 특별히 많이 안 썼는데도 이런 분들은 언니가 생기면 동생도 생기고 엄마가 생기면 딸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방아쇠 손가락은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기보다는 힘줄과 도르래 인대 주변이 잘 붓고 두꺼워지는 어떤 체질적인 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손을 많이 쓴 것이 영향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생긴 병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설명이 사실에 더 가깝고 환자가 자책을 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 환자가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손 사용을 안 하거나 손 사용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손 사용을 하는 것이 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어서 급성기에는 손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게도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하면 당뇨,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잘 따라옵니다. 논문에서 위험 요인으로 항상 언급되는 것이 당뇨, 통풍, 류마티스. 그 중에서도 류마티스가 되게 많이 언급되고 통풍도 언급됩니다. 제 통계에서는, 제 통계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통계가 이게 많은 통계거든요. 다른 논문에 비해서 정도가 좀 달랐습니다. 제 환자 중에 기저 질환을 가진 분들,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가진 분들이 한 44% 정도 됐고, 이분들이 좀 고령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평균 연령이 좀 높아요. 이분들이 고혈압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혈압이 37%면 이게 굉장히 높은 거냐? 고혈압이 37%면요. 여러분들 20대에는 고혈압이 20%가 있고 30대는 30%가 있고 50대는 50%가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요. 37%는 높은 건 아니죠. 거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29%, 그리고 당뇨 26%인데, 당뇨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보였지만,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관련성이 거의 없었어요. 당뇨는 비슷한 나이대 제 통계낸 그 평균값, 평균 연령의 그 비슷한 당뇨 유병률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있었죠. 그래서 당뇨는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한데,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은 각각 2%, 1%에 그쳤습니다. 이건 일반 인구의 유병률, 즉 일반 방아쇠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이 결과만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더 많은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환자분께 통풍 때문에 생겼다, 류마티스 때문에 생겼다고 이렇게 잘라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류마티스와 통풍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여러 손가락에 방아쇠 손가락이 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염증이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더 신경 써서 보죠. 여러 손가락이 생기거나 방아쇠 손가락 자체가, 그리고 치료 후에 다른 손가락이 또 생기기도 하고, 주사를 놓을 때 혈당이 확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미리 예상을 하고 환자분께도 다른 손가락에 재발을 할 수 있다고 좀 말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도 당뇨가 있다고 겁먹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없다고 또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당뇨와 별로 관계없이 생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서 가장 실용적인 판단 기준은 원인은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걸리는 증상과 통증과 그리고 꽉 잠겨서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손가락 쪽, 이 손가락 뿌리 부위가 아픈 정도, 그리고 아침에 뻣뻣하지만 움직이면 풀리는 정도까지만 증상이 있다면 이건 초기죠. 손 사용을 좀 줄이면서 부기가 가라앉길 바라면서 약이나 물리치료, 주사 같은 걸로 경과를 보아도 충분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딸깍딸깍하면서 심하게 걸리거나 구부러진 손가락이 한 번에 안 펴지고 심지어 반대손으로 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 손으로도 펼 수 없는, 특히 엄지 같은 경우 이렇게 됐을 때 펼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면 이때는 좀 다르죠. 주사가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사가 잘 듣는 분도 있고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꾸 재발하거나 효과가 점점 짧아지거나 잠김, 즉 증상이 심하게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주사만으로 버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술이 정말 최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수술을 중간에 하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수술이 딱 정해진 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이 계속 증상이 나오고 일상에서 불편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걸리는 부분에 이 도르래 인대를 절개하는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걸리는 좁은 이 통로를 열어서 두꺼워진 힘줄이 편하게 지나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근본 치료입니다. 수술을 서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기준도 없이 무조건 버티지 말란 뜻입니다. 집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여러분들이 굳는지, 딸깍딸깍 거리는지, 많이 아픈지, 그리고 손가락이 안 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좀 쉬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면, 판단하기 어렵다면 병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손을 많이 써서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이 쓴 걸로 해결되는 것은 제가 높게 잡아봐도 한 5%에서 10%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근거로 드는 것이 오른손 왼손이 1500개의 손가락을 봤을 때 52대 48로 거의 같았다는 점이 증거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 보면 힘줄이 두꺼워진 것, 그리고 MRI로 보면 힘줄이 아예 변형이 온 것이 되게 많고 가족력이 많다는 것, 그리고 당뇨는 관련이 있지만 압도적이지 않고 통풍과 류마티스는 관련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드린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이 많이 쓰는 것이 별로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많이 써서 방아쇠가 생겼어 라고 해서 손을 무조건 안 쓰려고 하고 손가락에 깁스하고 손을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좋아하는 취미 골프, 그리고 뭔가 좋아하는 뜨개질,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뜨개질, 그리고 뭔가 공예, 예를 들어 나무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활동, 특히 취미 활동,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생업, 이런 거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 많이 쓴 것이 별로 영향이 없고 주로 체질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